이게 이제 분양회사, 대지지분권이 분양회사가 있고, 그 다음 수분양자, 그 다음 이게 이제 건너가지고 A, B, 그 다음에 이렇게 원고가 마지막에 취득한 이런 경우라고 한번 보시죠. 그럼 이게 그 일반적인 패턴, 가장 일반적 기본에 충실한 패턴으로 가자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B예요, B. B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B가 없으니까 이 대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송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고를 다 잡아서 분양회사, 수분양자, A, B 다 잡아가지고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는 A에게, A는 B에게, 그 다음에 B는 원고에게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피고를 다 잡아서 대위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분양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권을 이렇게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일반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사실 없는데 피고가 되고, 그죠? 피고가 돼야 이렇게 넘겨오거든요, 순차적으로. 피고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재 파악도 좀 잘 안 돼요. 막 여러 단계를 거치다 오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재판에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20조에서 대지권 변경 등기 이런 절차를 만들어 뒀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바로 마지막 소유자,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이렇게 분양회사를 상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이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이렇게 이제 소송이 됐죠. 원고가 되고 분양회사 피고가 된 이 다른 사람 빼버리고 이런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이게 새로 만들어진 이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이 대지권 변경 등기란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렇게 바로 소송할 수 있는 취지가 아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맞다. 그게 그런 취지다. 소송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데 이게 약간 법리적인 문제라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2008년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시행규칙,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이 사실은 법리적으로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등기 법리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원고가 바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법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심법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6년 5월 달에 313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 2006년 5월 달에 부동산 등기법 그 시행규칙 60조 2가 삭제돼 버렸어요. 삭제되고 그거 부동산 등기법에서 57조 3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가지고 그 관련 규정을 아예 넣어버렸어요. 관련 규정을 넣어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원고가 분양회사를 피고로 해가지고 바로 넘길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원심법원은 이 판단을 예전에 그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했으니까 법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제 T인 거죠.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건 T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자칫 여러분들이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거는 지금 이 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합건물의 대지권,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건물이, 일반 건물이 있고 거기에 대지, 그 건물의 대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우리가 논의의 근거는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 금지, 일체성,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법원의 판단이 파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의 대상이 되는 구분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316페이지에 제가 99년 7월 27일 그 대법원 판결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지금 그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건물이 있어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뭐 A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그 건물이 그 뒤에 이게 증축이 됐네요. 그만큼. 근데 요게 이제 B라는 사람이 저당을 또 잡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다 넘어갔어요. 다.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다 넘어갔는데, 그, 배당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이제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 건물의 저당권자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이 부분에 이 사람 A의 저당권의 효력은 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그런 전제로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증축된 부분이 여기 독립된 부분이 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부합된 건물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 기존 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치게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합된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당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배당의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근데 외형상으로는 이게 보젓하게 독립된 건물로 보여요. 딱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서 다 독립된 건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그 독립된 건물이냐 아니냐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법원이 아까 316페이지 보십시오. 일단 빌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그 건물을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빌딩은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은 땅하고 건물하고 하나씩. 그러니까
대지 등기 따로, 그 다음에 건물 등기 따로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소위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근데 그거는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 일반 그 구분 등기 될 수 있는 건물하고 외형은 똑같아요. 외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은 구분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냥 따로. 구분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인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건물은 101호, 102호, 103호 해가지고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등기부,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은 그 101호에 해당되는 전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집합 건물이 아주 여러 채로 해가지고 등기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외형만 가지고는 사실 몰라요. 이게 구분 건물이냐, 독립된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이게 그걸 잘 모르는데, 결국은 이게 이 부분을 독립된 구분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31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99페이지 바로 읽어보면 99년 판례를 그 이유를 바로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한 개의 구분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반대로 그 한 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 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근데 1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 2번 그 구분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구분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물 지을 때 이런 건물을 짓는데 건물 허가 신청, 건축 허가 신청을 내면서 그거를 이렇게 다 따로 101호, 102호, 103호에서 구분 의사를 표시해야만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의 통짜의 건물 자체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구분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구분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다 칸막이가 다 돼 있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그건 구분 건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그 의사 표시, 구분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고 하는 의사 표시, 이런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됐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그 구분 행위가 있었느냐, 그 객관적인 독립적인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는 걸 따져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왜냐, 이 사람이 이걸 기존 건물을 짓고 등기부를 만들고 나서 이걸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부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기존 등기부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등기부 안에다가 4, 5층을 그냥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쪼개지 않겠다. 구분 건물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통짜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이거하고 별개로 딱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 구분 행위라는 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건물하고 이렇게 부합된 건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1심은 증축된 부분이 구분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배당이 잘못됐다. 그죠? 배당했던 법원은 이 사람한테 배당을 안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된 부분에서 배당을 안 해줬는데, 그 배당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배당이 잘못됐다. 그래서 배당 처분을 취소했죠.
그 다음에 2심 올라가서는 2심 판결은 바뀌었어요. 이게 구분 건물이다. 그래서 배당을 안 해주는 것이 맞다. 이 사람에 대해서. A는 배당받을 권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1심 판결을 또 뒤집었었는데 대법원 올라가서 또 깨졌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1심 법원 판단이 맞다. 2심이 틀렸다. 아까 그런 논리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강의인데 그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강의가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제가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고 명함은 좀 앞에 이렇게 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